안녕하십니까, 우리교연구소 아카데미 로키오빠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당연하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실내 배변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실내 배변 가르치는 방법, 진돗개 실내 배변 성공하는 법 같이 많은 실내 배변 훈련 영상이 업로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연한 영상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체코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체코에서는 법으로 개의 실내 배변을 금지하고 있으며 실내 배변을 하는 행위 자체를 동물 학대로 간주하고 수의사와 함께 방문한 경찰이 아이를 보호 조치하고 견주는 구속되며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나요? 그러나 이런 법안을 예로 들면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체코 가서 살던가, 여긴 대한민국이다, 지랄하지 마라 같이 말이죠. 자, 나라가 다르다고 해서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질까요? 인간인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간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라 다른 생물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개가 실내에서 볼일 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는 인간과 다른 유전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 실내에서 배변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코법에 의하면 그것은 학대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아마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생물은 유전적 프로그램, 즉 DNA에 각인된 것에 의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생득적 행동의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실외에서 배변을 보는 행위, 즉 보금자리를 떠나 다른 영역에 볼일을 보는 행동은 유전적으로 각인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후각을 가진 아이들이 자신의 똥냄새, 오줌 냄새를 견디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인간과 개는 함께 살지만 생물학적, 행동학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글을 인용하자면 호모 사피엔스는 상상할 수 있고 협력하는 능력이 진화된 종으로서 그로 인해 행동의 유연성이 발달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1만 여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문명의 발달로 인해 볼일 보는 장소, 잠을 자는 장소가 변해도, 그리고 건축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것에 맞추어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카니스 루푸스 파밀리아스, 즉 개는 그런 행동의 유연성이 발달하여 진화된 종이 아니라 타고난 본능에 의한 유전적 프로그램과 학습에 의해 행동을 결정하는 종으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즉 태어나면서 각인된 본능적 프로그램은 뛰어나지만 행동의 유연성, 인간처럼 사고하고 상상하는 능력은 발달하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인간은 욕실과 거실, 침실을 구분하고 그것을 행동의 유연성으로 구별지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교육과 훈련으로 가르칠 수 없는 본능적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진화를 거쳐온 인간과 함께 사는 아이들은 현대 문명 사회에서 어떤 불편을 안고 살아갈까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변 볼 수 있던 영역은 실내로 제한되었으며 그 문마저도 인간의 허락 없이는 열리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들 중에 볼일 보고 싶다 표현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연구소의 많은 육아일기 영상에서처럼 아이들은 볼일 보고 싶다고 요구합니다. 눈빛으로, 몸짓으로, 소리로 생존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어미가 핥아 배변을 처리하는 시기가 끝나고 나면 어미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나가 볼일 보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전적으로 각인된 프로그램의 진실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실내에서 볼일 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산책은 마치 하루에 한두 번 하는 특별한 운동이나 놀이로 여깁니다. 하루에 한두 번의 산책을 잘한 일이라며 스스로를 칭찬하며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구소에서는 산책은 볼일 보기 위한 장소 이동에 불과하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의 이유는 생존의 기본권인 볼일 보기는 산책과 연결되어 있으며 산책은 그저 수시로
볼일이 보고 싶으면 보호자에게 이야기하고 보호자가 함께 문을 열고 밖에 나갔다 돌아오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집 밖을 나가 영역을 넓히고 뒷산을 누비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행위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닌 일반적인 산책은 볼일 보기의 수단일 뿐이지 특별한 운동이나 놀이가 아니란 의미입니다. 자, 지금부터 수의학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 평균 8번의 소변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변 보는 횟수를 신경 쓰지 않지만 화장실이 불편하여 소변을 참는 것이 습관이 된 여성들은 물도 적게 마시며 소변 보는 일을 스스로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적어도 3시간에 한 번은 소변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 기능이 정상인 환자의 경우 소변 배출량은 수분량을 측정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정상 범위는 1에서 2ml per kg per hour입니다. 70kg의 성인이라면 시간당 70ml에서 140ml의 소변을 만들고 평균 100ml로 가정한다면 인간이 평균적으로 소변을 한 번 보는 양인 350ml에 다다르는 시간은 3시간 30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수의양리학에서 말하는 저 수치는 대부분 동물이 기준입니다. 아이들 역시 이 공식에 포함됩니다. 이 수치를 보고 무언가 느끼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하루 한두 번의 산책으로 정상적인 배변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린아이들까지 노동으로 착취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어린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일만 하며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시간마저 12시간에 한 번으로 제한하며 악랄한 사업주들에게 착취당했습니다. 이 기록을 미뤄볼 때 인간도 물을 먹지 않고 애쓰면 12시간에 한 번 화장실 가면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퇴근 후에 자유롭게 소변을 보았겠지만 인간도 12시간을 참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소변을 참으면 신장은 다시 소변을 방광에서 재흡수하여 더 농축하고 여과하기 때문에 어느 한계 이상 참고 나면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요로결석과 방광염의 시작이며 이것이 진행되면 신장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신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신부전이 급성으로 찾아오게 되면 보통 3일 안에 사망하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수의학적 사실이며 신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선 물을 자주 마시고 볼일을 자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을 보시고도 하루 한두 번의 산책 그리고 실내에 배변판을 두고 살면서 아이가 자유롭게 볼일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밖에 나가 볼일 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음수량을 줄이고 음식에 먹는 양을 줄이며 스스로 소변을 적게 보기 위해 애씁니다. 그 결과는 앞서 말했던 요로결석, 방광염, 신부전, 급성신부전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배변판에 잘 싸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아이들은 어미가 어디서 살아왔는지,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학습하고 배워왔는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소변을 편안하게 보고 있는지 참다 억지로 방광 안에 있는 소변에 최소한만을 싸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어떤 아이들도 실내에서 볼일 보기를 당연하다 여기는 아이는 없습니다. 생득적 행동은 훈련이나 교육하지 않는다라는 대원칙을 깨고 아이들을 배변판 위에 볼일 볼 수밖에 없도록 통제하고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실내에서 볼일 보기를 하는 아이를 매일 하루에 4번만 정해진 시간에 산책한다면 과연 실내에서 계속 싸게 될까요? 아이들은 유전적 프로그램에 의해 밖에 나가 볼일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그것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학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볼일이 급하면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몸짓으로 이야기하며 볼일 보러 가자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아이들의 기본적인 욕구 신호마저 무시하며 배변판 위에 볼일을 보라며 훈련하며 혼내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동물행동학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아이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동물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관찰하고 탐구하여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 어떻게 훈련하여 인간에게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왜 저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런 영상을 찍을까요? 이 땅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것을 자각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아이들을 의도치 않은 고통에 놓을 수밖에 없는 보호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알고 그분들의 아이가 행복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든 보호자가 노력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면 스스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전문가로서 올바른 정보,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르치는 것은 전문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직업의식이자 윤리의식입니다. 혹 어떤 전문가로 대접받는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인간의 권리가 목적에 맞게 조정될 수 없듯이 아이들의 권리도 실정에 맞게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리 욕구마저 팔아먹으며 애견인이라는 말, 반려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까? 떳떳하게 돈을 벌고 싶다면 차라리 그 역겨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애견인이라는 말, 애견복지라는 말은 입에 담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정해야 되는데 진정이 안 되네요. 이 영상이 한여름 목이 말라 갈증에 힘들어 고통받으면서도 소변을 보지 못해 혹은 안에서 싸기 싫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아이들이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에 목줄에 끌려다니며 1시간, 2시간 행군하는 아이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볼일 보기 위해 문을 열고 밖을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최소한 4시간 간격으로 짧게 볼일 보러 나가는 가정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